네, 이슈 레이더 시간입니다. 오늘 바쁘게 가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금요일이죠. 예, 금방 이제 노는 날 이틀 나옵니다. 한국경제신문 연일 특종 보도하고 있는 한국의 컴퍼니, 한국앤컴퍼니 이슈. 요거 경영권 분쟁 지금 첨예하죠. 요거 갖고 왔습니다. 김일규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이번 사태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 한국타이어 지주회사인 한국앤컴퍼니의 경영권을 놓고 피말리는 분쟁이 지금 촉발이 된 겁니다. 장남이 조현식 고문이고 사모펀드 아시아에서 첫 번째죠. MBK하고 손을 잡고 차남인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경영권을 공격하는 이런 모양새이고요. 아버지인 조양래 명예회장은 차남인 조현범 회장의 손을 일단 들어줬죠. 그래서 경영권을 수호하는 거를 천명한 상태입니다. 공개 매수 선언했던 지난 5일 첫날에 한국앤컴퍼니 주가 상한가를 쳤습니다. 이후에 계속 횡보를 하고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가가 눈이 침침하네요. 21,150원 이렇게 2% 정도 어제는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먼저 김 기자, 어제 조현범 회장 만났다고 하던데 어디서 만났습니까? 예, 어제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이었습니다. 지난 3월 구속 기소됐다가 지난달 보석 석방된 조현범 회장이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한 뒤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조 회장이 모습을 드러낸 것은 9개월 만인데요. 검은 정장을 입고 가방을 맨 조 회장은 기자가 다가가자 처음엔 다소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우리 한경 일면이 아니죠. 이면 사진이었죠. 저 사진을 보니까 조 회장이 약간 수척한 모습이던데요. 머리도 좀 길고. 법원에는 무슨 혐의로 어제 나왔습니까? 예, 200억 원대의 계열사 부당 지원 및 횡령 배임 혐의입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계열사 한국 프리시전 웍스로부터 약 875억 원 규모의 타이어 몰드를 사들이면서 비싼 가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타이어는 약 131억 원의 손해를 받고 그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에 흘러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현범 회장의 개인 지분이 42%, 사실상 굉장히 안정권이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텐데 허를 찔렸단 말이죠. 형한테.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어제? 예, 조 회장은 먼저 공개 매수에 나선 MBK 파트너스를 사실상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우선 MBK는 계약 구조상 잃을 게 하나도 없다는 말부터 꺼냈습니다. 그렇습니까? 조양래 명예회장의 장남 조현식 고문과 차녀 조희원 씨와 손잡은 MBK는 공개 매수 최소 수량 확보에 실패하면 한 주도 매수하지 않기로 했던 것이고요. 최소 매수 그게 이제 20%였죠. 20.35%입니다. 네. 반면 공개 매수에 성공하면 장남과 차녀 대신에 경영권을 사실상 MBK가 가져가는 구조인데요. 이 네, 구조를 조현범 회장 말이 맞기도 하네요. 잃을 네. 게 없네요, MBK 입장에서는. 네. 이 구조를 꼬집은 것이고요. 조 회장은 명성 있는 사모펀드의 무리한 시도라는 말도 했습니다. MBK는 말씀하셨다시피 국내 최고 운용 역량을 가진 사모펀드로 꼽히는데요. 그런 곳이 형제 간 갈등을 이용해서 최대 주주 지분율이 42.03%에 달하는 기업의 경영권을 뺏으려 한다는 인식인 것이죠. 조 회장은 개인 투자자 피해도 크게 우려했습니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주당 14,000원 안팎에 거래되던 한국앤컴퍼니 주식은 지난 5일 공개 매수 선언 당일 급등했고요. 이후 어제까지도 줄곧 공개 매수가인 2만 원을 웃돌았습니다. 공개 매수가 실패하게 되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시장의 관측입니다.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서지 않겠다. 요건 이제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조금 원치 않는 시나리오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밝혔다라고 우리가 이제 이 얘기를 들으면 이거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본다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가요? 예, 조 회장은 어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준비는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장 대항 공개 매수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는데요. MBK가 공개 매수가를 올릴 경우에는 장내 매입이나 대항 공개 매수로
지분 50% 이상 과반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세워뒀다는 의미로 이미 다 50% 넘게 다 매입할 자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네요. 네네, 조 회장은 자금 여력도 충분하다고 덧붙였는데요. 앞서 조명혜 회장, 부친인 조명혜 회장도 예, 조영래 회장. 사재를 동원해서라도 차남인 조 회장의 경영권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혔었습니다. 조명혜 회장의 현금 동원력은 5천억 원 이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5천억 원 이상이면 경영권 방어에 문제가 없을 것 같긴 합니다만 그 돈을 뭐 다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조영래 명예회장 나섰습니까? 예, 어제 저녁 6시께 전자공시가 나왔는데요. 조명혜 회장이 지난 5일 MBK의 공개 매수가 시작된 이후 장내에서 한국앤컴퍼니 주식을 꾸준히 사들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명혜 회장은 이를 통해 2.72%를 확보했다고 공시를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차남 현범 회장 지분과 합치면 44.75%에 달하게 됐습니다. 거의 45% 이미 확보를 한 거네요. 우호 지분까지 더하면 사실상 50% 이상인 과반 지분을 확보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 주가 향배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겠죠. 조 고문 그다음에 MBK가 밝힌 공개 매수 시한이 오는 24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법 규정을 하나씩 따져보니까 시간이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게 어떤 얘기입니까? 예, 조금 복잡한데요. MBK가 한국앤컴퍼니의 주주명부 폐쇄일 전날인 28일까지 지분 인수를 마무리하고 내년 3월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려면 사실상 오늘까지 가격 상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통상 결제일까지 이 영업일이 소요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28일까지 지분 인수를 마무리하려면 26일까지 공개 매수를 끝내야 하고요. 네. 문제는 자본시장법상 정정고시, 그러니까 가격을 인상하겠다라고 정정고시를 하게 되면 공개 매수 마감일을 공시일로부터 10일을 연장을 해야 합니다. 즉 오늘 15일 가격을 올리겠다고 정정공시를 해야 10일 뒤인 25일까지 공개 매수를 할 수가 있는 셈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토요일이기 때문에. 내일은 노는 날이죠. 네. 안 되죠. 그러면은 현재 MBK가 밝힌 공개 매수 가격이 한국엔타이어 2만 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주당 2만 원인 공개 매수 가격을 오늘까지 높이지 않으면 이번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료가 된다. 오늘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변수가 조금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 가격을 오늘 상향을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MBK 측의 공개 매수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실패하면 주가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예. 다만 오늘 가격 상향 공시를 하지 않더라도 아직까지 공개 매수일까지 마감일까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MBK 측은 소액 주주들에게 공개 매수에 응하는 것이 유리하다라는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공개 매수에 실패할 경우에 한국앤컴퍼니 주가가 이전 수준이 10,000원대로 하락을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만 원에라도 우리에게 팔아라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주장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요. 시장에서는 MBK와 상관없이 조 회장이 이번 기회에 차라리 지분을 50% 이상 확보해서 더 이상 경영권 분쟁의 소지를 없앨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 야쿠르트가 이제 거기 이제 오너하고 이제 우리 조현범 회장하고 뭐 친분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거하고는 이제 관계 없이 한국 야쿠르트는 한국앤컴퍼니 지분을 공개 매수 나오기 직전에 매수했다 이렇게 밝히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금감원이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진행상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금융감독원은 현재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 한국 야쿠르트 HY는 한국앤컴퍼니 지분 투자는 장기 투자 목적일 뿐 경영권 분쟁에 개입할 뜻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Y 측은 이사회에서 고배당주인 한국앤컴퍼니의 투자를 결정한 이후 내부 절차에 따라 잉여 자금을 투자한 것이다. 공교롭게도
MBK의 공개 매수 시점과 맞물릴 것일 뿐 아무런 다른 뜻이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시간이 없으니까 마지막 질문 가겠습니다. 맨 마지막 질문. 예, 경영권 분쟁 어떤 식으로든 마무리가 되면은 한국타이어로서는 이제 체제 정비 새롭게 해야 되겠죠. 변곡점이 될 만한 사안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예, 두 가지입니다. 당장 다음 달에 조양래 명예회장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심판 청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결과인데요. 아, 그걸 장남하고 장녀, 자녀 이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해서 이제 법원에서 이렇게 판단을 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앞서 1심에서는 조양래 명예회장의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다는 없다. 결론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되고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조현범 회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주목됩니다. 어쨌든 지금 사법 리스크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이 경영권 분쟁 사태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사법 리스크 요거를 이제 내년 초에 뭐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올 텐데 그거 지켜봐야 된다는 얘기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김일규 한국경제신문 산업부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바로 우리 이제 뉴욕 특파원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뉴욕에 나가 있는 김종학 특파원 여전히 뒤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주 예쁘게 보이네요. 김종학 특파원 안녕하세요. 네, 오늘 네, 또 나와 있습니다. 어제 밤입니다. 몇 시간 전에 이제 뉴욕 증시 끝났는데 상승세로 또 마감을 했습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작용했고요. 특히 이제 미국에서 소매 판매 지수 나왔는데 소비 여전히 짱짱하다는 거 확인했습니다. 11월 소매 판매 0.3% 시장 예상보다 많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왔고요. 마침 또 뉴욕에서는 인텔 세일즈포스가 큰 행사를 열었다고 합니다. 인텔 주가는 어젯밤에 또 뛰었고요. 인텔의 AI, 인공지능 반도체 공개를 했는데 어떤 평가 나왔습니까? 네, 인텔이 지금 작심하고 인공지능 반도체로 시장을 다시 석권하겠다라는 야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클로징 벨에서도 인텔이 직접 등장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이고 있는 제품 공개 행사가 있었고요. 어제 오늘 장이 많이 오르는 가운데 오늘 인텔 장중에 한때 3%대까지 오르기도 했었습니다. 인텔이 이번에 선보인 반도체는 가우디 3로 불리는 인공지능 반도체입니다. 이 부분은 엔비디아와 AMD가 공을 들였던 시장을 점유 경쟁을 벌이겠다라는 거고요. 이것과 함께 개인용 컴퓨터에 들어가는 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CPU를 새로 선보였고요. 서버에 들어가는 5세대 제온 칩도 이번에 공개를 했습니다. 이 라인은 메테오 레이크라고 하는 기존의 제품들을 뛰어넘는 새로운 제품들이고요. AMD에서 선보이는 제품이나 애플의 M3와 비교해서 성능을 11% 정도 높이고 전력 소비는 25% 더 절감하는 성과를 냈다라고 인텔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용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이 되지 않더라도 배경을 흐리게 하거나 시선을 추적하거나 사진 프레임을 알아서 조정하는 이런 기능까지 제공할 정도로 저전용 노트북용에서는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나 아수스 같은 이런 매체들도 제조사에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번 주에 바로 출시를 할 예정이고요. 이런 기대가 지금 실적과 주가에도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팻 겔싱어 인텔 최고 경영자는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열기를 모두가 목격을 했다라면서 내년에는 인공지능 개인용 컴퓨터가 이번 쇼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과 사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인텔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인텔은 그동안에 엔비디아나 AMD에 밀려서 상대적으로 주가는 덜 오른 상태입니다. 올해 들어서 보면 엔비디아가 237% 뛰었는데 인텔이 69%, 상당히 인공지능 반도체가 부족했었던 그 공백을 메우기로 하면서 내년에 선보이게 될 가우디 3를 바탕으로 한 칩 제왕의 자리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인텔 주가를 지켜보는 핵심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인텔도 어느덧 올 들어서 주가가 거의 70% 급등을 했습니다. AI, 인공지능 여전히 핫한 이슈이고요. 지금까지 김종학 뉴욕 특파원이었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자, 또 계속 스튜디오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신윤규 기자 역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공모주 열기
뜨겁죠.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나 LS 머티리얼즈는 머티가 아니고 머트입니다. 이름을 희한하게 지었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공모 성공을 했고 어제는 살짝 이제 약세였습니다만 블루엠텍은 어제는 또 한가 쳤죠.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급등락 굉장히 심합니다만 어쨌든 공모 때는 성공을 했습니다. 공모주 열풍이 내년에도 계속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DS 단석이라는 신규 공모주가 일반 청약을 마감합니다. 공모주 열풍을 이어갈지 이게 지금 귀추가 주목되는데 어떻습니까? 현재까지 보면은 분위기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일반 청약 마감일이 끝나는데 DS 단석 경우에 수요 예측부터 살펴보면은 공모가가 희망 밴드 최상단인 89,000원 넘어서 10만 원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LG솔루션 이후에 가장 높은 공모가예요.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좀 높은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일반 청약 균등 배정 물량이 그러니까 얼마를 증거금을 넣든 관계없이 받을 수 있는 균등 배정 물량이 15만 주 정도인 거를 감안하면 현재 1인당 균등 배정 주식수가 KB증권 기준으로 0.52주 정도 나오고요. NH투자증권 정도는 보면은 0.7주 정도 나오는데 이거는 청약 주식 수에 비해서 투자자 열기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요즘에 신규로 공모하는 그런 기업들 상장 당일은 급등하니까 문제가 없지만 그거 며칠 안 돼서 막 어제 블룸텍 보니까 이제 하한가 가고 이게 좀 불안하단 말이죠. 네. DS 단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불안 요소 점검해야 될 부분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최근에 공모주 열풍인 거는 확실한데 그럼에도 말씀하신 것처럼 돌다리도 좀 두들겨보고 알고 가자 이런 측면을 조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블루엠텍 얘기하셨는데 왜 떨어졌는지 증권가들한테 물어보면은 요게 조금 중요하대요. 상장 직후에 유통 가능 물량이 얼마나 됐느냐. 아, 네. 유통 물량이 많으면 아무래도 이제 부담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상장일인 13일엔 193% 넘게 뛰었다가 많이 뛰니까 이제 좀 팔자라는 뭐 바로 팔아도 되니까 그 청약 사양상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어서 하한가로 마감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 블루엠텍 같은 경우는 상장 직후 유통 가능 물량이 33% 정도 됐고요. DS 단석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24% 정도 됐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것도 꽤 많다라는 거 살펴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상장을 한다는 것은 이 자금을 우리가 조달해서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돈을 일단 끌어모으겠다라는 건데. 맞습니다. 그러면 끌어모은 돈을 어디에 쓰느냐가 이 주가의 향방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실마리가 될 수 있는데 보통은 제일 좋은 건 상장 자금으로 시설을 늘리고 뭐 사업 확장하겠다 이런 거겠죠. 그게 이제 주식 가치엔 도움이 되는 일인데 그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상장 자금의 용처가 시설 자금일 때에 그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DS 단석은 조금 다릅니다. DS 단석 같은 경우는 상장 자금 용처의 전량을 채무 상환으로 배정을 빚 했습니다. 갚는다고요? 빚 갚는다고 예. 했습니다. 780억 정도를 이번에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 회사가 이자가 높은 단기 차입금 비중이 2,800억 정도 돼요. 장기 차입금 비중보다 좀 높습니다. 그래서 차입금을 갚아가지고 재무 구조를 일단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이 회사의 부채 비율은 현재 240% 정도고요. 차입금 규모는 3,860억 정도입니다. 네, 일단 공모주 열풍 최근 들어서 계속 불었고요. 이제 DS 단석이 올해는 마지막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음에는 어떤 종목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느냐, 요거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내년에 공모주 어떻게 열풍이 이어갈지 또 어떤 종목들이 나올지 조사를 한 게 있다고요? 어쨌든 연말부터 열기가 좀 좋았기 때문에 훈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 훈풍이 내년까지는 지속할 수 있다는 게 증권가들의 의견입니다. 뭐 미국의 금리 인하의 기대감도 있고요. 물론 이거는 경제가 급격한 침체가 없다는 가정하에 금리 인하가 이뤄질 경우에 가장 이게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런 가정이 더해져야겠지만 어쨌든 그런 시나리오가 가면 시장에 돈이 조금 더 풀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고요. 올해도 사실 공모주 나쁘지 않았는데 그래도 요거 하나 생각해야 됩니다. 대여급 IPO는 올해 없었습니다. 대여급이라고 하면은 1조 원 넘는 거를 말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어떤가? 내년에는 단일 공모 규모가 1조 원 넘는 대여급 IPO가 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내년에 LG CNS 있고 SK 에코플랜트의 상장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K뱅크라든지 엔카 같은 이 조단위 넘는 기업들에 대한 IPO가 있지 않겠나. 그러면은 현재 기대감을 계속해서 흥행 성적으로 이어갈 수 있겠나 하는 의견을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까지 신인규 기자였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